오늘은 여기 철도박물관에 와서 약 120년 정도 된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철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나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봅시다. 1899년 9월 18일 경인철도 개업 예식,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9월 18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기차가 맨 처음 달린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그날을 경인철도 개통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경인철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경성역과 인천역 그 머리 끝자를 따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경성에서부터 인천까지가 철도로 연결이 돼야 그게 경인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월 18일 날은 경성역에서 인천역이 아니라 경기도 시흥군에 속해 있던 노량진역에서 인천역까지 연결된, 말하자면 부분적인 불완전한 철도였던 거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한강이 폭이 1km가 넘어요. 네. 폭이 1km가 넘는데 거기에 인천 앞바다에서 몰려오는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아서 수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그 당시 기술로 1km가 넘는 강에 다리를 세우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경인철도가 경성까지 오지를 못하고 다리 건설을 못하는 바람에 급하게 노량진까지만 해서 개통이 됐었죠. 철도를 우리나라가 시작하지 못하고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에 처음 부설권을 줘서 미국이 건설을 해 나가다가 미국 쪽에서 이것을 일본에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겨서 결국 일본이 완성을 하거든요.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 발판이 돼버리고 말죠. 사실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성으로 들어오는, 주로 이제 중국을 많이 거쳤겠죠.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문이었어요. 지금은 부산이 더 관문인 것 같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부산에서부터 한양, 지금의 서울이죠. 서울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육로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배편으로 인천으로 들어와서 인천에서 한강을 타고서 경성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쉬운 루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철도도 경부철도보다도 경인철도를 먼저 건설하고 또 구간이 짧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경인철도를 먼저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경인철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건설하게 됐고, 여기에는 우리가 근대사에 대한 공부가 조금 필요해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된 계기가 강화도 조약이거든요. 그렇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인천항, 원산항, 부산항 이 항구를 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계속 들어와서 수호 조약을 맺게 되고, 결국 가서는 이제 일본이 부설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가장 큰 발판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1894년이에요. 1894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죠. 동학혁명을 우리나라 관군이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또 일본하고 청나라의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청나라와 일본이 같이 들어와서 전쟁을 할 것 같으니까 사실 동학군 입장에서는 뒤로 빠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물러갈 테니 너희들이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하지는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것을 거부하죠. 그렇죠. 거부해서 전쟁을 하고 말아요. 그 당시에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모곤란이라든지 다른 사건에서는 청군이 우세했지만 청일전쟁 때 완전히 청나라가 일본에 져버리는 상황이 이제 되죠. 일본군이 계속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면서 궁궐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가운데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네. 갑오개혁 결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철도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비극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명성황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모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미신을 너무 많이 믿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들이 국모를 살해할 만큼 그러한 큰 죄, 그 잘못이 덮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건이 결국은 악원 파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국모가 살해된 다음에 능욕을 당하고 또 불태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묻었던 명성황후의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하나였다는 거죠. 그 사건 이후로 급격하게 친일파 세력이 약화가 되고 또 이제 악원 파천을 통해서 러시아라든지 서양 세력이 우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알렌이 이완용 같은 대신들, 그 당시엔 친미였거든요. 이완용이 영어를 굉장히 잘했고 이화영도 마찬가지고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분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챙긴 것, 그것이 이제 금광 부설권도 얻고, 그리고 경인철도 부설권도 그 시점에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896년 악원 파천인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부설권을 차지해서 알렌이 그것을 차지해서 자기 친구인 모스에게 그것을 주는 거죠. 특허 내용에 보면 1896년 3월 29일 날 부설권을 받았는데, 부설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모스가 알렌으로부터 부설권을 받았는데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돈을 못 구해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1년이 거의 차가기 직전에 3월 28일까지 착공식을 해야 되는데 3월 22일이 돼서야 겨우, 며칠 남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아서 착공을 해요. 바로 우리 로비에 있는 사진, 그 사진이 바로 착공식 사진이거든요. 철도인들이 남긴 가장 오래된 철도와 관련된 사진이죠. 1년을 정말 그 부설 허가가 취소되기 직전에 거기서 기공식을 해서 기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 모스가 했던 일은, 물론 모스가 공사도 했겠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프랑스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찾아다니면서 부설권을 팔아먹으려고 마케팅을 하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공식으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경인철도 인수조합하고 계약을 맺어요. 8기로 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또 1년 정도 지나서는 돈을 모두 다 받고 완전히 부설권을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스는 철도를 부설할 강력한 의지보다는 수익을 확보할 의지가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일본은 미국에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경인철도 부설권을 다시 확보하고 1899년 4월에 기공식을 다시 한번 합니다. 기공식을 다시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건설을 해 나가서 이제 99년 9월 18일이 되게 되는데, 9.18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광복 이후에 우리 철도인들은 노량진이 철도의 시발지라고 많이 생각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개통식도 노량진에서 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랄까 아니면 무관심,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899년 당시에 일간지가 2개가 있었거든요. 독립신문, 황성신문이 있었는데 두 신문에서 기자들을 파견해서 그 개업 예식을 취재를 합니다. 벌써 12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취재를 해서 그 다음 날짜,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바로 송고해서 보도가 나가지 못하니까 1899년 9월 19일자 신문에 두 신문에서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개통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참석자가 누구였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행사를 했고 이 부분이 아주 상세히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인천에서 행사를 했고 참석자가 누구였고 만세삼창도 했고 그 다음에 개통열차가 어떻게 움직였고 몇 시에 몇 분에 떠나서 어떻게 움직였고 그것까지 자세히 나오거든요. 1899년 9월 18일이 경인철도 개통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차가 맨 처음 달린 날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주제로 삼았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철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지. 우리나라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본 영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1872년에 이미 철도를 개통을 시켰거든요. 신바시에서 요코하마까지 개통을 시켰는데 개통시킨 1872년으로부터 4년 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거예요. 네. 강화도 조약의 조약 내용 중에 개항이 있었지만 개항 외에 수신사를 파견하는 조항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876년 첫 번째 수신사로 갔던 김기수라고 하는 분이 1876년 바로 그 해에 일본에 가서 철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기차를 타봐요. 기차를 타보고서는 일동기유라는 네. 출장 보고서 네. 이거를 열심히 써서 그 다음 해에 곡성군수로 있을 때 이것을 바쳐요. 왕께. 그래서 일동기유에 보니까 기차가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이고 정말 나는 듯해서 그전에는 걷는 것이 위조고 아니면 배를 타거나 돈 있는 사람이 말 타는 정도가 정말 최고였던 시대에 기차라는 것을 처음 보고 기차가 달리는 것을 체험한 그런 일동기유.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1876년 다녀와서 그 이듬해 보고된 그것이 최초의 철도에 대한 보고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이하영이라고 하는 친일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을사오적에 넣어야 될 만큼 그렇게 친일을 열심히 해서 일제 치하에 북위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는데 미국의 영사는 아니고 대리 영사로서 있을 때 영어를 잘해가지고 네. 그쪽 미국에 있는 철도를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귀국을 할 때 미국 쪽에서 모형을 얻어옵니다. 모형을 얻어와서 그 모형을 왕 앞에서 직접 돌린 거예요. 지금 철도 모형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전기를 꼽아서 12V 내는 전기로 컨트롤러로 조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조종하는데 그 당시에는 태엽을 감면서 기차가 움직였던 거예요. 철도 역사만큼이나 철도 모형의 역사도 길어서 그 당시에도 독일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아주 정교한 철도 모형을 이미 만들어서 그것을 장난감으로도 쓰지만 여러 가지 철도 산업에 대한 마케팅 용도로도 썼던 거죠. 그것을 때마침 가지고 와서 이하영이 고종임금께 그 다음에 문무개 백관 앞에서 그 태엽을 감아서 쭉 돌려서 보여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차라는 것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고종은 경인철도를 건설하기 훨씬 전부터 철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하영이라든지 이완용을 불러서 경부철도 건설을 지시한 적도 있었어요. 정병화를 비롯해서 일본과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었죠.